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전라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 시한을 오늘까지로 제시했는데요. 해당 날짜가 다 됐지만 양 대학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합 공감대는 이룬 만큼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제시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남도는 공모를 통해 정부의 한 개 대학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용역사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 발표 이후 양 대학은 5차례 만나 통합을 두고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1도 1국립대의 원칙에 따라 통합이란 큰 줄기에는 공감했지만 의대 신설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대 신설 방안의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모 절차와 별도로 도민 의료복지 향상과 대학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통합 논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가지 규정이나 또 절차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논의를 진행해서 전남 도민이나 양 대학이 원하는 그런 통합의 결과를 얻으려고.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남도와 용역사는 의대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내일 순천과 목포에서 평가 기준 등을 논의하는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20일까지인데 전남도는 마감 전이라도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다면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오늘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나 인상됐고 최근 정부가 10.2% 인상 방침을 밝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회의원실에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상인은 정유 석유화학산업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건설과 정밀화학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글로컬 대학 지산학 캠퍼스가 조성된 고흥에서는 스마트팜과 우주항공 관련 강의가 한창입니다. 내년부터 정규 교과 과정이 확대되면 인재 양성은 물론 청년층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선 순천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원예학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스마트팜 시설과 운영 등 전공 교과 3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현장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글로컬 캠퍼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서 학생들이 실습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청년 창업농들, 선배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을 것이고 인근 드론센터에는 우주항공 캠퍼스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4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체 제작과 시험 비행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캠퍼스 모두 지역 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오는 2027년까지 고흥 캠퍼스에 13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농업과 우주 항공 발전을 이끄는 전남 대표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고흥군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흥에 전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공공용 임대주택, 10,000원짜리 임대주택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지산학 캠퍼스 5곳 중 2곳이 고흥에 자리를 잡으면서 고흥군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순천대는 지난해보다 864명 늘어난 6,700여 명이 지원해 4.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포대도 6,8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 4.55대 1을 보였습니다. 전남도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학생 지원이 늘어난 이유로 글로컬 대학 선정과 전남도의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광양시가 도시 정주 기반 조성 사업의 하나로 청년들에게 고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의회는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청년 공동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나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행복타운 조성 사업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의 노후 건축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오는 2026년까지 청년들에게 95제곱미터 면적의 고급형 임대주택 11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광양시의 핵심 정주 기반 조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가 사업비 증액을 위해 의회에 상정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는 시가 지방채,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 임대주택의 신축을 강행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갖고 이 사업 저 사업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200억을 빚을 내갖고 더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지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재에 있는 1,600여 세대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기존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행복주택 예정 부지는 주민자치센터, 창업타운, 공공실버주택과 함께 광양읍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시설이란 겁니다. 구도심의 주거 클러스터를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다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미분양 주택을 지금 각각 일반 아파트에 있는 분양주택을 지금 사서 미분양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광양시는 관련 계획안을 다시 수정 보완해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섬 특산품을 육지로 역배송하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특산품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에 걸쳐 돌산 지역 5개 호텔과 리조트에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현재 여수 제1신협 등의 후원 물품을 섬 지역 경로당에 배송해 왔는데 이번 배송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내년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섬 드론 배송 상용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순천만 갈대축제에 2만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갈대축제에 2만 4천여 명이 방문했고 선상투어 등 새벽과 야간에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의 60% 이상이 타 지역 거주자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포토존을 포함한 일부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통일을 향한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달리는 통일 열차가 올해도 운영됐는데요. 2년 연속 신청이 금세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광주 효천역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정남진 통일열차에 참여하기 위해 장흥에서 달려온 군민 350여 명입니다. 열차로 꼬박 12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 고성군. 참가자들은 통일전망대와 6.25 전쟁 체험 기록관 등을 둘러보며
분단 국가의 현실과 전쟁의 참혹함을 되돌아봤습니다. 통일돼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의 기대감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도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흥 통일열차. 장흥군은 10월 셋째 주를 통일주간으로 정하고 전시회와 한반도 퍼즐 맞추기 등 체험 프로그램, 평양예술단 공연과 학술 포럼을 추진했습니다. 통일열차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식을 우리 안 오신 분들한테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서 평화에 대한 이 땅의 어떤 정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통일열차에 참석한 지역민은 730여 명. 장흥군은 개통 예정인 장흥역을 활용해 통일열차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 30선에 전남에서 10곳이 이름을 올려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청과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에 고흥 쑥섬과 하담정, 순천 화가의 정원 산책 등 10곳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갖고 온 정원을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일반에게 개방하는 곳으로 전남에는 27곳이 민간 정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순천시의원들이 순천시의 인력 채용과 예산 집행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최근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근로자가 모두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졌고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을 위해 타 부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잦은 사업 변경 등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가 추진한 캐릭터 조성 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신정란 의원은 공공자원화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등 전남 해안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16도로 오늘보다 소폭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는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27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을 벌여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됐다며 임금 교섭 파행에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해소, 복리 후생 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남 모든 지역에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내일 전남경찰청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와 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에서 음주 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과 기동대까지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